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조경학자이신 민경현 교수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한국의 정원을 역사적으로 고증하시고 그 자료를 모두 모아서 17년 만에 책으로 엮어내신 조경학자이시고 한국정원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민경현 교수를 모셨습니다. 한국 전통 정원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정원에 대한 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어 왔는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정원 네. 하면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들과 뜰 하는 네.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들과 뜰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해서 삼국시대 말기서부터 조선조까지를 네. 주로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몇 편 나와 있고, 네. 또 이제 그 조선조를 배경으로 한 그 임천정원이라고 해서 연못과 그 숲을 대상으로 한 정원들, 네. 이것에 관한 것이 몇 편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그 정원 문화의 네. 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별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오랫동안 이 정원에 관한 연구를 하시게 된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요? 어느 나라 민족이건 또 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건 네. 그 지역 풍토에 알맞는 문화와 풍속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어떤 생물을 하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네. 꼬리가 있듯이, 네. 그러나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시대 중기 이후서부터 조선조까지의 네. 문화가 우리 문화다. 그와 같은 문화가 중국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 돌아가지고 네. 우리 문화를 이루었다. 이렇게들 보고 있었죠. 네. 그러나 좋건 나쁘건 간에 어느 민족이나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우리도 몸통과 머리가 있지 않겠느냐. 네. 라는 생각은 지금 그 큰 바위에 얽혀져 있는 우리 선조시대 네. 사람들의 문화, 네. 이것들이 땅속에 묻혀 있고 또 지표에 노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보고 남아있는 문헌을 볼 때 뭔가 몸통과 머리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네. 이 17년 동안 그 고증을 하시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신 거리가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전국에 안 가보신 데 없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면적상으로 좁은 나라입니다만은 안 네. 가본 데가 아직도 많다고 느껴지고요. 예. 그러나 다만 중요한 그 문화유적에 예. 대해서는 많이 걸었다 해서 다 볼 수는 없죠. 예. 그래도 운이 좋아서 대부분 중요한 것을 답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정원의 특색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만, 다른 나라 정원과 비교해 보아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제 서구 사회의 정원 문화하고 네. 동양권의 정원 문화, 네. 둘을 비교한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서구 쪽은 아무래도 인간본위에 네. 이 눈을 위해서 시각 위주로 네. 이렇게 해서 정연하고 아름답게 네. 이렇게 꾸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네. 이 동양권의 정원이라는 것은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시각 외에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네.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정원은 마음으로 보는 마음으로 보는 정원입니까? 겁니다. 그 영성의 장입니다. 아하. 네. 그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네. 네. 저것은 이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백두산이죠. 네. 그래서 이 정원을 소개하시는데 백두산이 나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니까 네. 모든 그 정원의 원류라는 것은
네. 숲과 돌과 물의 문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숲이라는 것은 산을 상징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역시 그 백두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고, 저같이 자연을 보노라면은 네, 그 아까 선바위가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선바위가 있고, 저것은 마치 그 성곽과 같은 인간이 쌓아놓은 성곽과 같은 그 바위 모습이 자연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데서 유도해 온 거죠. 자원의 모습을.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지금 촛대바위가 나옵니다만은 저것은 마치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섬을 만들듯이 네. 섬을 만들 때 저와 같은 데서 착상을 해가지고 아, 정원의 못의 뜰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저것은 이제 서울의 인왕산의 그 서남이라는 바위인데, 저 바위라는 것은 영구 불멸이면서 네. 형태가 천태만상이죠. 또 네. 조각미가 뛰어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원의 주 소재로 돌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같이 그 물이 흐르다가 고여서 네. 또 떨어지고 네. 또 솟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의 생태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것을 자연에 있는 것을 갖다 원경으로 삼아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뜰에 도입한 겁니다. 어. 예, 그러니까 동양의 자연 풍경식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떤 그 모티프를 설정할 때 네. 산수경관을 만든다 하면은 산과 숲과 돌과 물 그것도 같습니다. 네. 그 표현하는 기법이 있으면 전혀 달라지죠. 네. 예. 그 정원이라는 것도 자연을 그리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본따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원의 원류를 찾자면은 우리나라 자연을 먼저 봐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걸 갖다가 원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리지널 그럼 뷰라고. 그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조선조 시대의 정원은 어떠했는지 네.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조선 시대 하면은 정치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조상 선조에 남긴 거성 문화가 수성문화 변하고, 네. 그러다가서 조선조에 돌아가지고 완전히 그 중국식 정원의 기법이 많이 돌아 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이제 경해루, 네. 경해루인데, 저것은 이제 네목골의 연못에 네목골의 새 섬이 들어 있어서 네. 그 큰 섬에 이제 건물이 들어 있죠. 네. 저 창덕궁에 이제 그 옥류천에 네. 저같이 곡수가 나오고, 하나는 초가집이고 하나는 기와집이고, 그래서 네. 하나가 좀 딱딱하게 보이면 하나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대비적으로 예. 조화를 시켜놓은 예입니다. 저것은 조선조의 말기에 네. 고대 공간과 현대 건물이 이제 공존하는 덕수궁의 예죠. 덕수궁은 이제 마지막 조선조의 말기 네.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외래 정원 문화가 특히 일본 정원 문화와 그 미국의 서구의 정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네. 침상원을 만들고 분수가 우리나라에 등장되는 시기입니다. 네. 네. 지금 저기 나온 광활루. 것은 이제 조선조의 광활루 네.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가정원을 그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관청에서 이제 하천에 방제림을 만들어 가지고 네. 수해를 방지한다든지 네. 하기 위해서 뚝을 막아놓고 있는 관계이고, 저것은 이제 역시 죽서루, 강원도 삼척에 있는 죽서루의 경우인데, 저기 보시면 바위 위에다가서 집을 지었는데 네. 자연과 어떻게 해서 융합하느냐, 자연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존하는 슬며시 파고 들어가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뜰 안에, 담장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광활루 같은 것이야 자연 속의 계곡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어놓은 것뿐인데, 그 정자 하나 지어놓은 것을 전부를 그 주위를 정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네, 그러니까 정원답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거야 울타리의 자연이지 어디 정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울타리의 개념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일본식 정원의 개념이고, 아하. 우리는 울타리에 쌓여 있지 않는 경우,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어디 가서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산 속에다가 골짜기에 물을 보고서 지은 정자가 있고, 네. 강을 바라다보기 위한 정자가 있고, 네. 또는 바다를 바라다보기 위한 정자도 있고, 네. 이런 건데, 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입지 상태에서 달라지는 거죠. 네. 저것은 이제 이 송강사 들어가다 보면은 네. 개천에다 다리를 만들어 구국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은 건데, 어. 저것도 하나의 정원 건축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 있는 일지암의 다정, 네. 서희선사가 저곳에서 이제 수도하던 곳이죠. 네. 보면은 아주 그 초가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못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고 고이게 해가지고 하늘에 달도 저기 투영되게 네. 해서, 말하자면 이제 온 우주 공간을 갖다가 하나의 못 속에다 담아놓은 듯한 추기적인 그런 네. 기법이죠. 그리고 저것은 이제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 탑사인데,
저와 같이 주위에 많은 돌을 갖다가 탑을 쌓아가지고 주위 여건을 저기다 살려가면서 조화되게 해서 그 탑으로서 그 사원의 특징을 살려놓은 거죠. 그 절에도 역시 절에 딸린 그 아까 잠시 소개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가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정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절이라 하면 이제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사원부터는 삼국시대 중기에 도입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 아니겠습니까? 불교 사상, 네, 하나의 네. 종교. 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뜰이죠. 네. 그러면 인도에서 발생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절의 뜰이 완전히 한국화하고 맙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적인 그 기법 네. 또는 꾸밈새 여러 가지가 인도, 중국, 일본하고 달리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그 양식으로 네.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 저 민가는 어떤 정원을 꾸몄습니까? 민가의 예. 정원도 이제 민가 건축물의 기모나 또 네. 사는 사람의 신분, 네.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달라지는데 저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조선조 말기의 이용기 고택의 정원이었고, 네. 저것은 또 개인 이제 집이었습니까, 개인 저것이? 집입니다. 아, 전부. 저것은 이제 그 영양에 네. 이 반면에 있는 그 서석지라고 해가지고 못을 파다 보니까 저 같은 돌이 나오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돌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용과 같다 해서 용상석이라고 했고, 네. 또는 이제 별이 떨어진 것은 낙성석이라고 했었고, 이와 같이 자연을 대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추기적으로 상징화해 놓은 그와 같은 걸 썼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외암리에 있는 그저 이용기 이 가의 고택의 정원입니다. 네. 그럼 저것은 물도랑을 집안으로 들여 가지고 마을 전체가 저 물도랑을 관통하면서 네. 방화용수로 쓰이고 생활용수로 쓰이고 또 정원용수로 쓰이고, 그래서 도랑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못을 상징해 가지고 네. 그게 정원이 되는 겁니다. 특히 민가정원의 경우는 네. 방가의 경우 하나의 정주 공간, 온 가족이 사는 것을 저택 정원이라고 그러고, 네.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다가 이제 별당을 지은 것을 네. 별당 정원이라고 그러고, 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네. 그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쓰는 거죠. 한 계절만 쓰는 거, 이것은 네. 별서 정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서세원이라는 정원에서 그 정자에서 바라다보는 골짜기에 계류 폭포가 떨어지는 장면을 정자에서 바라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저것은 이제 경북 안동에 있는 정자 앞에 쇠돌이 있는데 마치 거북 형태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해야죠. 삼구정, 아하. 삼구정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것은 이제 윤손도의 그 정원인데, 부영동 완도죠. 완도의 네. 부영동인데, 저같이 그 못을 파고 네모난 섬을 쌓고 그래서 넓은 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것은 이제 그 정다산이 유배돼서 잠깐 있는 그 전남 강진에 만들어 놓은 그 정다산의 다정, 다정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이웃 일본과 중국의 그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중국이라는 풍토에서 만들어진 정원 문화고, 네. 일본은 일본이라는 역시 입지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정원이 생겼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나 중국의 그 광활한 땅 속에서 대개 그 고대 사람들이 그 생활을 영해온 것은 평야지대 하천배입니다. 황하변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평야를 끼고서 어떤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구상했겠죠. 네. 그래서 대충 그 특징을 집하게 한다면은 전국 정원은 대개 그 크게 권위적으로, 원색적으로, 네. 모조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네. 저기 중국의 사자원이 나온다마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서구식의 아까 시각 중심의 네. 그런 원색적이고 눈으로 봐서 그냥 식별이 가는 네. 그런 식을 만들었고, 일본식이라는 것은 고대사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건너가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겠죠. 모든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줄였죠, 실제보다. 그런데 일본의 축경식이라는 것은 백제시대의 방정이라는 것이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상자에다가 정원정자, 상정, 네. 상자 속에 정원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해서 그 축경 문화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일본식이나 중국식은 어느 면에 쓴가 하면은 서구 쪽에서 보면은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는 네. 빨리 이해가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주의 섭리를 갖다가 이렇게 추기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네. 만들어 놓고 간접 표현하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 여러 차례 가사 거의 전부 보이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뜻이 깊은 언제 봐도 실증이 나지 않은 네. 처음 봐서는 잘 모르죠. 이거 정원이냐 자연이냐 할 정도지만은 그렇게 중용적인 기법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 정확히 우리의 정원 문화, 정원의 문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었던 시대는 언제부터라고 보십니까?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원하면은 흔히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꾸며놓은 가든을 연상해 버리는데 네. 그 정자는 뜰을 말하는 거고 네. 그 뜰도 개인의 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네. 뭐 관가면 관가, 네. 향교면 향교, 또 절이면 절 이런 데 대한 뜰은 가든입니다. 네. 그러나 가든이 다 분류되죠. 네. 그러고 나라동산 원자 이거는 하나의 필드의 개념, 네. 덜의 개념. 네. 이것에다가서 약간 인공적인 것을 잡아놓고 의도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것이 파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정원 문화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개념적으로 학술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들과 들의 문화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네. 시대적으로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기법상에서 가장 뛰어나죠. 우리나라가 예. 네. 그래서 저 보이는 것은 이제 아까 옹격이라는 걸 보셨는데 네. 거기 선돌이 있었고 그와 같은 것을 갖다 제가 선돌로서 양적 표현을 해가지고 마을 앞에 입구 표시를 했고 네. 또 저 같은 선돌이 자꾸 유인해가지고 눈, 코 그리고 나중에 모자까지 쓰게 되고 성기화하게 네.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이 양적 처리죠. 그래서 음양적인 재단석을 놓은 것은 하나의 음적인 처리고 선돌을 세운 것은 양적인 처리고 그래서 음양을 합쳐놓은 것이 고인돌입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저것도 하나의 고인돌의 일종인데 저것은 음양과 양양을 절충해 놓은 형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저건 이제 선사시대의 정원 문화입니다. 네. 정원 쪽에서도 뜰보다도 덜의 문화죠. 예. 당군조선 시대에 저와 같이 이제 방형의 재단을 놓고 원에 성곽을 쌓아가지고 저기 첨성당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 고려 시대 하나의 천단의 일종인데 평양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네. 강원도 경운산에다가 저 같은 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천단을 만들어서 신라의 부흥을 기도했던 그러한 하나의 상징 조형물입니다. 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그러죠. 네, 정원 양식이 가장 발달됐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발달된 시기는 역시 그 삼국시대 중기에서부터 고려 초기 또 봐야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한민족이 개발해 놓은 거성 문화, 네. 중국의 문헌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중국 사람이 우러러봤던 네. 그런 거성 문화가 삼국시대에 돌아가지고는 수석 문화로 변합니다. 수석이요. 수석이라는 것이 물수자 수가 아니라 네. 나무수, 네. 식물수, 새울수 네. 하는 수석. 아하. 이와 수석 문화로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유의 기법이 결국 삼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중국의 이양을 받게 되면서부터 완전 네. 중국화해버렸다. 네. 우리 것은 없어져 버리고 네. 중국화해서 임천정원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기 보면 사진 나오면 덕명성왕 능사의 돌산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예. 좀 희귀한 사진인데 저것은 이제 백제 시대의 정림사 터의 남문 앞에 있는 쌍지. 네. 저것도 다 저 형상을 만들 때는 우주의 섭리를 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그 뜻을 풀어야 복원한 돼요. 것입니까? 아니면은 복원한 겁니다. 복원한 거겠죠? 네. 저거는 이제 600년도 중반에 만든 국남지 백제 시대의 하나의 이궁터에 있는 못이라고 봐야죠. 네. 저것은 그 신라 시대 그러니까 653년부터 5년 사이에 원효 대사가 네. 설악산에다 만들어놓은 정토라는 것은 서방에 죽은 다음에 경환한 극락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가는 건데 네. 신라 말기에 산 사람도 볼 수 있는 네. 극락 정토를 강원도에다 만들어놓은 거죠.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석정, 네. 곡수지연을 하던 곳입니다. 네. 극히 과학적입니다. 물의 흐름의 폭에 따라서 술잔을 띄우고 네. 돌아올 때까지 시분을 지어야 되니까 아. 유속이라 과학적으로 아주 측정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저것은 이제 오늘날 잘못 불려지고 있는 안압지 네.
이것은 정명은 월지입니다. 아, 그래서 수면만 하더라도 약 한 16,000평방미터 되는 곳인데 네. 그것을 전면을 동해안에 마치 동해 바다와 같이 네. 그 해안 암경을 갖다가 저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 하나 쓰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돌을 모아 심거나 흩어 심거나 그래서 마치 평안지대에서 멧돼지가 풀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네. 광경을 저기다 만들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런 이제 가야 시대에 네. 그때 지배자의 무덤에 용상석과 구형석을 방위별로 이렇게 심어 놔 가지고 네. 만든 최고의 그 하나의 미술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문화를 개척해 줬지만은 그걸 받아 가지고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일본에만 있는 정원 양식이다. 그래서 가라센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의 원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시대별로 또 종류별로 분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그 답사를 거치셨을 것 같은데 그 답사 다니면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으실까요? 답사를 다니는 육로를 통해서 또는 이제 뭐 하늘로 또는 이제 바다로 수많은 곳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역시 그 산꼭대기에 있는 어떤 그 유적이 발견되면은 그걸 갖다 재고 내려야 되거든요. 재다 보니까 깜깜한 밤중이 돼가지고 산을 헤매는데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네. 아주 상당히 위험스러운 고비도 있었고 그렇겠죠. 또 이제 그 절 같은 데서 자다 보면은 이제 역시 꿈에 어떤 그 나타나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면 새벽까지 뛰어 올라다 보면 그 천단도 나타나고 또 어디 뭐 이렇게 학교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덜어는 이제 그 폭풍도 만나가지고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역시 1m 차밖에 안 되는데 수십 동의 이제 그 텐트를 쳤죠. 네. 내가 쳐놓은 데는 괜찮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때가 물이 막 침범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말이지. 네. 이런 걸 보면은 참 자연의 그 조화, 거기서 인간의 지혜와의 네. 이 교차점에서 상당한 그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앞에서는 그 수해가 나가지고 텐트를 옮겨야 되는데 네. 내가 자는 자리는 막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대로 있었다. 네. 등등. 이거 이제 집터 잡는 이제 하나의 이 지혜겠죠. 명당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지혜겠죠. 예. 예. 그건 이제 하도 집터 정원터를 보러 다니셨으니까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17년 동안 이 일을 다니시면서 그 어떤 그 정원 문화를 갖다가 집대성하기 위해서 쭉 그 정리해 오시는 동안에 이거 참 풀리지 않는 난관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정원문화 우리의 몸통과 네, 머리를 찾자 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동기는 네, 점 하나 찍어 놓으면은 네. 한 100년 후에 또 제자가 똑똑한 제자가 나오면 또 하나 점 하나 찍고 네. 수백 년 가면은 뭔가 우리의 참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시작됐던 겁니다. 네. 17년 동안에 뭐 지구를 몇십 바퀴 돌아도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유적지를 답사하는 가운데 고정적으로 물증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가사 대가야에 아까 나타난 용상석과 후형석이 나타났다고 네. 한다면은 그 문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때는 가야 시대의 고시조랄지 또는 그 당시의 민속 또는 역사 이 같은 것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고시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그 구지가지요. 네. 근데 아까 거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서 해야 되고 고징을 이렇게 풀어서 발굴한 데서 또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용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네. 이거 하나의 뜰 정원하면은 간단하게 가든으로 연상해 버리는데 이것이 그 종합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신문화의 뿌리고. 그러니까 옛날 그 할아버지들이 정원을 잘 꾸몄다. 그 당시 조경을 배울 리없거든요.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훌륭한 정원을 꾸밀 수 있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민 교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정부의 그 각 연구 기관을 두루 다니셨다는데 또 스스로를 제5의 인생을 걷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이 농림 생태 쪽입니다. 전공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8년간을 근무했고 네. 그런 가운데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터득할 수 있었고 기초적인 모든 실험을 다 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토개발 네. 또는 문화재 네. 또는 뭐 관광개발, 환경 문제에 네. 관한 연구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전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엮는 데 대한 종합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네. 역시 그런 데서 많은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집니다. 네. 그 제5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네, 뜻이죠? 오해인생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인재를 가르치니까 지금 5번째 이렇게 지금 세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이 그 정원 문화를 하나 이렇게 규명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체계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고고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그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다 두루 자료를 찾고 알아야 될 텐데요. 그 혼자 힘으로 그렇게 그런 것이 다 가능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문헌에 의존해야 되고 문헌이 많아도 정확한 판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종합과학이자 하나의 예술에 가까운 그 분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같은 것을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도출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혼자 힘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답사하실 적엔 누구랑 가십니까? 답사할 다니십니까? 때 역시 그 학생들 또는 이제 학회 회원들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죠. 예, 그러시군요. 이 연구를 하시면서 보람이 있으셨다면 어떤 보람이 있어요? 역시 그 동양 문화는 중국에서부터 시유래됐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잘못된 것이고 역시 초기 문화, 고대 문화라는 것은 한민족이 앞서섰다. 황하문화보다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더 발전시켜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음양사상에다가 오행 또는 토참적인 거 이와 같은 걸 가미해가지고 발전시켰고 또 신선사상도 거기다가 유교, 불교 막 이와 같은 것을 가미해가지고 도교로 발전시켜가지고 하대, 배꼽 이하 부분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그 발전시켜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니까 마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도입됐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보급된 방정이라는 것이 6세기에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 정원의 원리를 이루었다. 또 그것이 12세기에는 중국에서 축경바위라 해서 유행이 됐었다. 돌 하나만 하더라도 돌을 땅에 심는 것은 동양상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습니다. 폭포에 물을 떨어뜨리게 하는 수경의 조성 기법.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월지, 안압지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월지의 경우 그것이 동양상국에서는 가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꽃꽂이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이 고조선 시대의 부루단지라고 해가지고 항아리 속에다가 벼와 보리를 꽂아가지고 음과 양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시온이 돼서 꽃꽂이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시온이 한민족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은 모든 것이 중국에서 흘러 들어왔다고 잘못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고쳐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그 한국 정원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한국 살면서 한국의 정원에 대해서 좀 더 그 남다른 뭐라 그럴까요 정취를 느끼게 될 텐데 우리 한국 정원에서 정신적으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거 말고요. 말고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감을 통한 하나의 영성의 장이다. 정신문화의 뿌리다. 네. 역시 그 인간들의 삶의 질서를 주도해주고 가치관을 창출해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정원에서 나왔다 보는데 저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의 덩쿨 식물 하나 박너쿨 호박너쿨 보면은 거기에 넝쿨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나무에다 살짝 그 의지하면서 무거운 열매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은 그 탈핵에 의해서 정약용이가 거중기를 만드는 것도 그런 데서 나왔고 저와 같이 지금 보이는 종묘의 정실도 좌우에
대칭으로 돼 있고 하나의 위계성을 살려서 지붕의 높이도 조절하고 있는데 저쪽은 막아졌고 동쪽은 터져 있어요. 네. 그래서 대칭 속의 비대칭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환경위생적으로 동쪽은 터서 공기가 통하도록 돼 있고 네. 서쪽은 북풍을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본 것이 축경식이라고 그랬는데 저기에 보고선 그 논산에 있는 윤증의 네. 하나의 사랑채 앞에 조그만 1평방보다 안 된 뜰입니다. 네. 저같이 축경식인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와 같이 이제 정원과 건물과의 사이 이걸 접경이라고 그러는데 풍경이 달려 있고 주련이 달려 있고 네. 액자가 달려 있고 네. 이와 같이 뜰과 뜰의 경계 부위에 접경미가 대단히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의 돌이면 돌을 쓸 때에서도 그 기세를 보아가지고 네. 기세를 살려가지고 주의와 조화되게 이렇게 유도했다는 것은 매우 그 훌륭한 네. 정원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훌륭한 우리 조상들의 정원 문화를 도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당이라든가 또 동네의 어떤 그 뭐 공간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 네. 전통은 전통이고 현대는 현대다 이렇게들 네. 생각하기 쉬운데 전통 없는 현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과거 없는 미래가 없듯이 역시 전통의 어를 살려 가지고 현대 여건에 맞춰야 됩니다. 네. 현대라는 것은 전부 그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주택도 이제 고밀화되고 고층화되고 네. 또 그 재료에 있어서도 역시 옛날에 풀이나 나무나 대나 이런 걸 썼던 것이 콘크리트화돼 버리고 네. 그 나름대로의 아까 물만 하더라도 베란다에 흐르고 고이고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돌의 조각물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거기에 맞는 기법을 개발해 내야죠. 요즘은 또 그 좁은 공간 특히 아파트니 이런 데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뭐 네. 아파트의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거실 한 구석에 뭐 이렇게 나무도 풀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심도록 해주는 것이 또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을 그런 것도 우리가 정원의 그렇죠. 어떤 그 정원의 한 일부라고 볼 수 일부라고 있겠습니까? 봐지는데 그와 같은 것을 만들면서 네. 서구식의 네. 잘못된 것을 봐가지고 하나의 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또 한국적인 선형미를 잡고 네. 의미 부여를 해주면서 한눈에 다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시각 위주의 그 정원을 만들지 말고 네. 좀 더 상징성이 담기고 네. 하는 그런 그 뜰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현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른 지켜 나가야 된다 겁니다. 그 정원 문화라는 것이 그 나라의 민족의 민족성과 관계가 있겠죠. 예,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제가 그 동안에 발굴 조사를 한 가운데 아까 네. 사찰의 뜰 네. 그런 경우에 세계적으로 내놔가지고 세계 명원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정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정토 사원도 그렇고 네. 강원도의 문손 사원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걸 발굴해서 네. 그걸 해석을 해서 네.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면은 그것이 현상 유지가 되고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네.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해마다 가보면 홍수에 전부 흘러내리고 우리 문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걸 볼 때는 뭐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네. 왜 그렇게 절에서도 방치하고 그쪽에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중대한 그 의문점을 저한테 남기게 되는데 네.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 옛날에 그 참 훌륭하던 정원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대로 정원 문화가 여기서 점점 더 사라질까요? 그것은 앞으로 좀 혼란기가 지나고 모두 각성기에 접어들면은 네.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민족의 역시 그 네. 피라는 것은 그 상당히 그 근면하고 또 네. 자연하고 친하게 친화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마침 그 조경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 후학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한국의 전통 조경은 온 몸으로 눈으로만이 아닌 그 냄새도 맡고 피부로 접촉도 하고 소리도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도 많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통솔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면은 오감을 다 여기서 가지고 있죠. 얼굴에서 눈, 코, 귀. 그래서 도입된 하나의 불교 문화권에서도 이게 선호를 만든다 하면은 대개 일본이나 중국 경우는 눈에 보이는데 대경만 만들어 가지고 바라다 보는데, 그리고 어차피 생명이 한계가 있는 풀이나 나무나 이와 같은 다 제거해 버리고 오로지 돌만 가지고 모래로 깐다, 일본식의 경우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선원의 경우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눈으로는 직감으로 보고 귀로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정리해서 그 선으로 이끌어가는 그 같은,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죠. 불국사의 경우에 백운교, 천운교 자문에 이르는 공간에 못이 있습니다. 그 못에 미기에 의해서 수분이라는 것이 기초도 되고 액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이 미기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것이 안개가 돼요. 그게 백운교, 천운교에 깔려 있을 때 속세에서 불교로 가는 그 매체 공간을 구름 위에 떠 있는 천국과 같이 상징해 놓은 한국인의 그 지혜라는 것은 역시 그 4차원적인 공간을 만드는 지혜다. 4차원의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눈을 위한 것, 코를 위한 것, 이와 같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보는 영생의 장이다. 고로 이것은 하나의 정신을, 사람을 길러나가는 보금자리이다.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환경의 과학이다. 이렇게 봐야죠. 오늘 참 그 바쁘신 시간에 17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 참 답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그 책을 엮어서 이렇게 집대성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우리 그 정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우리의 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원학회 회장이신 민경현 교수를 모시고 정원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정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